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모의고사 6회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이할 작품은 성석재 씨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인데 가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는 기억해두면 좀 좋은 게 있는데, 자, 주변인의 관점에서 주변인의 관점에서 황망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주인공은 황망근이지만 도식화하면 이 황망근에 대해서 주변인의 관점으로 본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재 잘린 부분에서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서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한 15초 너무 빠른가? 자,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원래 보기나 힌트가 있는지, 보기나 선택지에서 힌트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크게 없어서 먼저 지문을 천천히 보면서 빨리 이야기할게요. 자, 경상도 사투리로 된 작품입니다. 자, 아까 봐서 알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여기에 민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외부인이에요. 외지에서 이 시골 마을로 오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웅기라고 돼 있는 이건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망근이 이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자기 말이 아니라 투쟁 방침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이 이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갔느냐? 다 같이 트럭을 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 경운기를 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핑계를 쭉 대죠.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해놓고 자기는 그 차 타고 간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도 경운기 안 타고 왔습니다. 거의. 근데 황망근 씨는 이 상황을 고지고대로 들었기 때문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핑계를 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마을에서는 뭐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들 많다. 근데 왜 나는 타고 가면 안 되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씨가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하면서 지금 팩트로 때리죠. 그 상황에 대한 팩트를 지적하니까 딴소리를 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코로 반동가리가 났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누구는 황망근이 됩니다. 그리고 반동가리라고 하는 거는 이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황망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민씨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 내 말 못 알아듣네. 니도 황망근처럼 반편이 혹은 반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민씨가 드디어 나오죠. 명칭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장이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요. 자, 여기에서 민씨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찰자입니다. 여기에서 외지인이고요. 자,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하면서 이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걸 지적해요.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러 쌌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고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했시 뭐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긴 한데 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황만근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민씨가 지적을 하지만 이장은 지금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은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황만근 씨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제 싸움을 안 하게 됐다라고 돼 있는데 황만근의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캐스마 이런 일이 없었을 낀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황만근이 오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인물됨 이제 뒷부분 넘어가서 중략까지가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 현대 소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물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 씨는 관찰자고 지금 상황에 대한 팩트를 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장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머니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 상황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략 이후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황만근의 부재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황영석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 이제 사람들이 싼 그 배설물들을 이제 치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항상 누가 했냐면 황만근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황영석 씨는 이런 식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다.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황만근의 인물됨을 제시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보는 사람은 여씨 노인입니다. 여씨 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거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거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황만근의 인물됨이 나오는데요.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의 공통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자, 황영석 씨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 뿌리지는 않았다 해서 황영석 씨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해서 또 황만근 씨의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망거이한테 물어보자 하면서 아이들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아차립니다. 자, 그리고 또 황만근의 인물됨이 나오죠.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 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황만근이 이 자연의 이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됨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품에서 황만근 씨 자체는 안 나왔죠. 사실 이 부분에서 황만근 씨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민 씨와 이장이 싸우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탓하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황만근 씨에 대해 부재를 알아차리면서 황만근의 인물을 제시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번 윗글에서 민 씨만
관찰자죠. 외지인으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공간적 배경이 되는 지역의 특징 상관없고요.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갈등을 원인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황만근 씨가 안 온 것이 문제지 지금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이장과 어떤 지금 이 민 씨 사이의 갈등이 주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지식과 능력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자, 교양 있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친밀감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질적인 시선으로 등장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민씨라고 하는 사람은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황만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장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는 인물이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황만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은 사람이다. 자, 어머니 고등어를 사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발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괜찮습니다. 2번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 아까 여씨 노인의 걸음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미리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우직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경운기 타고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일찍 간다고 차 타고 가고 해도 혼자서 경운기를 타고 간 걸로 봐서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주변 사람의 잘못을 추궁할 줄 아는 사람. 아니죠. 어찌 생각하면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지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해서 추궁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5번 남들이 꺼린 일에도 기꺼이 앞장서는 사람. 분뇨를 퍼는 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문. 요 안내문은 그 골기 대회, 그 아까 이장이랑 사람들이 가서 그 어디였죠? 군청이었습니까? 어디 앞에 가서 민사무소네요. 면사무소 앞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하기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군민대회 안내문, 농민 총궐기 대회로 농민들의 뜻을 알립시다 해서 일시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면사무소에 모여 군청으로 이동한다. 저 읽어보시면은 어디에 있었죠? 예, 거기 앞부분에 여기 보시면 자,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나서 군청으로 간다라고 알 수가 있죠. 1번은 오케이입니다. 자, 2번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알립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대회장까지 함께 가는 단결력을 보여줍시다. 오케이. 국도에서 경운기를 타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4번 경운기를 이용하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국도까지 경운기를 같이 타고 가자 하는 게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어떤 진압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자, 그래서는 위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디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진압한다. 뭐 경찰이 와가지고 진압한다든가 군대가 와서 진압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이 없는 내용이 답이 돼야 되니까 3번의 답은 5번이 되면 되겠네요. 자, 4번 윗글에서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인물, 결국 민씨의 시선에서 부정적으로 보였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윗글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물은 몇 명 있습니다. 이장님 있었고요, 황석영 씨 있었고요, 황영석 씨인가요? 네, 황영석 씨네요. 황영석 씨고 요 두 사람 정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1번 기만적인 이장의 언행을 통해 위선적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 괜찮고요. 일단 세모 치고 갈게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어머니를 통해 우유부단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 어머니는 우유부단하기보다는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는 황영석,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자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자기가 하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고, 자, 걸음을 아쉬워하는 여씨 노인을 통해 이기적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씨 노인이 이야기하는 건 망근이가 있었다면 걸음이 공평하게 배분됐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더 왔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결정을 못 내리는 아이들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안 맞는 것 같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어려운 지문 아니었습니다. 소설 지문은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인물을 중심으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인물들 사이에 어떤 갈등, 저는 보통 문제 상황 혹은 사건이란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자, 어떤 갈등 혹은 어떤 문제 상황,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현대소설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인물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중간고사까지 파이팅입니다. 미니 모의고사는 7회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